알라딘에서 또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곧 타지로 취업을 가게 돼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내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책을 막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종이책을 딱 한 권만 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무슨 책을 가져갈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바로 어실러 르긴의 어둠의 왼손입니다. 최애 소설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제가 딱 이 소설을 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지금 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책장을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의 안정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둠의 왼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크게는 페미니즘을 다룬 소설이기도 하고 인종, 환경,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공간, 나와 달랐던 경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덧붙여서 좀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세계에 갔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든지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SF 장르를 장치로 활용해서 위로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남자가 새롭게 발견된 행성에 특사로 파견이 돼요. 거기에 가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소통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하는 외교를 하려고 그 남자가 파견이 된 건데 이 행성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인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은 있지만 전쟁도 없고 그런 이제 가치관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자잘자잘한 것까지도 굉장히 다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도와 노력들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SF를 읽다 보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SF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이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성공 아니면 실패라든지 우리와 너희 어떤 사건이나 어떤 타인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히 단순하고 편안하죠. 이 어둠의 왼손을 읽다 보면 그런 경직되었던 그 생각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환기를 해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의 왼손이라는 제목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사가 행성을 탐험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 빛의 오른손, 어둠의 왼손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문장을 좀 짧게 읽어드리면 빛은 어둠의 왼손, 그리고 어둠은 빛의 오른손. 둘은 하나. 삶과 죽음은 함께 있다. 케메리를 맹세한 연인처럼, 마주 잡은 두 손처럼, 목적과 과정처럼. 이 소설 속 주인공도 아예 다른 외계 행성을 탐험하면서 정말 힘들게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행성에서도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거든요.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낯선 곳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어실러 르긴이 어스시의 마법사에서도 하나의 어떤 판타지 세계관을 창조를 했고 SF로서도 해인이라는 세계관도 창조를 했잖아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세계관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작가인데 이 책 속에서 하나의 종교까지 창조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무교지만 이 책에 나오는 종교가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의 왼손 종이책을 구매해서 이제 자취방에 들고 가려고 합니다. 소설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이런 SF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복밥도 없고 효율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까 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살다가 굉장히 지치는 때가 오잖아요. 늘상 바쁘고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는데 점점 지친다. 그럴 때 이런 소설을 읽으면 꽉 막혔던 생각에 큰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좀 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 어떤 실용적인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을 배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알라딘에서 택배가 도착했어요. 예약 판매 뜬 거 보고 주문을 했던 책입니다.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윤진아 작가님의 사마귀가 친구에게 종이책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파니 개인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알라디너TV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있어요. 그게 알라딘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일반 알라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책 후기나 뭐 언박싱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 조회수에 따라서 알라딘 마일리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영상 길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냥 짧게 편집 조금만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책 많이 사시는 분들은 알라딘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영상을 올려서 마일리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읽은 책을 기록할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받아서 공짜로 책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이번에도 이 언박싱 영상을 알라딘 채널에 올리려고 해요. 웹소설이 이렇게 종이책으로 출간이 된단 말이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웹소설에서 종이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경우는 출판사에서 서점을 통해 이렇게 정식 출간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경우, 여러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거쳐서 이렇게 종이책으로 서점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반가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ISBN 바코드까지 찍히면서 출간이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가님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작품을 소장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팬들이랑 자기 작품을 물성이 있는 상태로 소유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제 인쇄 업체에 맡겨서 소장본을 만드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소장본이에요. 바코드도 없고 평소에는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제작을 하신다고 SNS에 공지를 올렸을 때 기간 내에 구매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서를 넣은 사람들 소장본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중고로 사거나 그런 시장이 있죠. 이런 소장본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직접 표지 제작이나 인쇄나 그리고 배송까지도 다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서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량도 막 많지 않게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궁금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웹소설판에서 종이책 출간은 어떻게 굴러가는가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랩핑이 한번 되었고 개별 랩핑도 되어 있어요.